안녕하세요. 연세 에스테리온의 장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과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크서클 고민이신 분들이 있나요? 눈밑지방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의 한 80% 정도는 눈밑지방 고민으로 오시기보다는 다크서클 고민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크서클은 크게 기능적 원인하고 구조적 원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능적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행 질병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겨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비염일 수가 있는데요. 비염 같은 경우에는 다크서클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비염을 확실하게 낫게 하는 방법이 없고 관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색소 침착도 역시 반복적으로 재발이 되고, 구조적인 것은 이 색소 침착이랑 상관없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비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으로 인해 이 눈밑 지방 자체가 피부를 실제로 까맣게 만들어서 눈밑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밑으로 그림자가 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눈밑 지방이 피부 아래쪽에서 피부를 불룩하게 밀어 올리게 되면 그 눈밑 지방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피부 밑에 비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검붉은 색깔의 정맥혈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불그스름한 모양을 띠게 되는 그런 붉은 다크서클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까만 사람이 있다고. 이 다크서클과 다르게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피부 색깔을 나타내는 멜라닌 색소체들이 눈밑 피부 밑에 세포 안에 더 많이 잡혀 있게 되면은 주변 피부보다 피부 색깔이 더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색소 침착에 의한 다크서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눈밑 지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니까 다크서클도 색깔이 있고요. 까맣게 보이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색소 침착.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피부가 까매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다크서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푸른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 얇은 피부 밑으로 혈관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색소 문제도 아니고 눈밑 지방 문제도 아니고 혈관이 비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붉은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검붉은 정맥혈이 비쳐 보이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눈밑 지방 돌출과 동반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이 정맥혈 자체가 눈밑 지방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기 때문에 눈밑 지방 수술을 하면은 이 혈관 자체가 차단이 돼서 붉은 다크서클은 자연히 좋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술로 개선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술로 개선이 되는 거는 눈밑 지방 돌출로 인한 다크서클 그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눈밑 지방 돌출 때문에 그늘이 져 보이는 부분, 붉은 다크서클이 나오는 부분은 눈밑 지방 수술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요. 눈밑 지방 돌출과 상관없는 색소 침착에 의한 다크서클, 그 다음에 푸른 혈관이 비쳐 보이는 푸른색의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수술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그냥 바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된 경우에는 애교살하고 구분이 확실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 늘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애교살, 눈 아래에서 애교살만 볼록하게 나와야 되는데 애교살 밑으로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어서 볼록볼록 나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눈밑 지방 돌출이 있는 경우고요. 눈 꼬리 쪽은 눈밑 지방 돌출이 굉장히 나중에 생깁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눈 꼬리 쪽에 돌출은 거의 없으신데, 눈 꼬리 쪽이나 아니면은 애교살 위쪽 아니면 눈꺼풀 위쪽 부분이 다른 피부, 이 볼 피부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톤이 낮거나 어두워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입니다. 눈밑 지방 돌출이 있는데 색소 침착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애교살의 색깔, 눈꺼풀 위쪽의 색깔, 눈꼬리 쪽의 색깔을 확인해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눈밑 지방 돌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그러시면 눈 아래쪽에 고랑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애교살과 구분되는 애교살 아래쪽에 한 번 더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가 정말
다크서클 때문에 필러를 넣는 거는 필러 자체가 다크서클을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이 얇은 피부 밑에 필러가 비쳐 보이기 때문에 피부 밑에가 투명하게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그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거를 이용을 해서 피부를 좀 밝게 만들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필러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필러가 흡수가 되거나 다 녹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복이 되는 거고요. 더 문제는 이 필러 때문에 늘어났던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늘어진 피부 때문에 눈밑지방이 돌출이 될 수가 있고, 일시적인 대안은 될 수가 있지만 이 필러가 녹은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크서클의 치료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필러 대신에 레이저 치료법으로 색소 자체를 파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서클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이 다크서클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진단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법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밑지방이 돌출이 되신 경우에는 당연히 눈밑지방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눈밑지방 돌출 없이 색소 침착만 있으신 분들은 색소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밑지방 돌출과 색소 침착에 의한 다크서클이 동반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 눈밑지방 돌출과 색소 치료, 이거를 각각 해결을 해야지만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순서가 눈밑지방 수술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색소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눈밑지방 수술은 한 번의 수술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색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몇 번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이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다크서클은 원인이 여러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고요.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수술과 레이저 치료 모두 해결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크서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